인생박물관 김동식. 길지 않은 단편소설로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김동식 작가님의 단편소설집이다. 이 책은 전체적으로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인간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 많은 이야기에서 다뤄지고 있다. 총 25편의 다양한 이야기에서 조금은 형태가 다르지만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흥미롭게 펼쳐진다. 간단하게 몇 편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작은 눈사람. 원전의 폭발을 막기 위해 자원봉사를 나온 사람들이 더위에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있다. 중년 남자는 공구 상자 위에 주저앉아 두 청년이 일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잠시 쉬고 있었다. 중년 남자는 두 청년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신이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항상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래서 신이 인간들을 가끔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최근에 신이 한 테스트에 대해 말한다. 추운 겨울날의 아침 출근길에 작은 눈사람을 하나 만들어 일부러 눕혀두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 하나가 출근길에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쓰러져 있던 눈사람을 세워놓고 갔다. 신은 이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아졌다고 했다. 중년의 남자는 다시 청년들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느냐고. 청년들은 그냥 그랬을 거라고 답하고 중년의 남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분명 그랬을 것이다. 원전에 문제가 생겨서 막아야 할 때 청년들처럼 사람들은 피폭의 두려움에도 달려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는 조금 더 쉬어도 될 것 같다며 미소를 지었다. 이 단편 소설을 읽으며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떠올렸다. 짧은 이야기에서 톨스토이를 느끼게 만드는 대단한 작품이다. 자살하러 가는 길에 남자는 자살을 결심했다. 음주운전자의 차에 사랑하던 아내와 딸을 잃은 후 그는 삶을 끝내고 싶었다. 그는 부산 태종대의 자살바위를 떠올리고 부산으로 가려고 했다. 길을 걸으며 그는 자신의 아내와 딸을 죽인 음주운전자가 울며 자신에게 한 말을 생각했다. 그는 울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 생각을 하며 길을 걷는 그때 끼익 하고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렸다. 정신을 차려 주변을 둘러보니 빨간불에 그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그의 앞에 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다. 차의 유리를 내리고 운전자는 그에게 심한 욕설을 내뱉었다. 그러자 남자는 천천히 그 차로 다가가 운전자에게 말했다. 자신의 아내와 딸이 차에 치여 죽었다고. 그 말을 들은 운전자는 짜증을 내며 욕설과 함께 차를 비켜서 가버렸다. 남자는 다시 길을 걸어갔다. 얼마 후 그의 옆으로 아까 그 차가 다가와 창을 내리고 그에게 미안했다며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차는 다시 떠나갔다. 남자는 미안하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자리에 서서 생각했다. 그는 계속 기차를 타려고 걸었다. 그리고 기차표를 끊고 기차에 올라탔다. 그는 돈가스 도시락을 하나 사서 출발하기 전에 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려고 뚜껑을 열었는데 돈가스 소스가 보이지 않았다. 소스 없이 맨 돈가스를 먹고 있는데 엉덩이 부분이 이상해서 보니 그가 돈가스 소스가 든 작은 비닐팩을 깔고 앉아 의자에서 터져 있었다. 난감해하던 그때 그의 앞으로 한 여자가 다가와 그 자리가 본인의 자리가 맞냐고 물었다. 남자는 표를 꺼내 여자에게 내밀며 자신의 자리가 맞다고 했다. 여자는 표의 자리를 자세히 보더니 객실이 다르다며 남자는 다른 객실이라고 말하며 짜증을 냈다. 남자는 황당해서 자리를 비켜주며 여자에게 말했다. 얼마 전 교통사고로 아내와 딸이 죽었고 그래서 자신은 자살을 하려고 부산에 가는 길이라고. 자리를 옮겨 앉아있는 그에게 아까 그 여자가 다가와 휴지를 건네며 미안하다고 말하고 돌아갔다. 남자는 미안하다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기차가 부산에 도착해서 그는 택시를 하나 잡아 탔다. 그런데 기사는 카드기가 고장이라며 승차 거부를 했다. 남자는 현금으로 계산하겠다고 말하자 기사는 목적지를 물었다. 남자는 태종대라고 말하고 택시가 출발했다. 태종대에 도착하고 지갑을 찾는데 남자는 지갑을 찾지 못하고 당황해한다. 기사는 그럴 줄 알았다며 남자에게 욕을 하며 일단 휴대폰이라도 내놓으라고 했다. 자신에게 심한 욕을 하던 기사에게 핸드폰을 건네며 남자는 말한다. 아내와 딸이 차에 치여 죽고 자신도 자살을 하려고 여기 왔다고. 핸드폰을 받은 기사를 뒤로하고 남자는 태종대로 걸어갔다. 한참을 걸어가던 그에게 택시기사가 뛰어와 남자의 손에 휴대폰을 쥐어준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한다. 남자는 휴대폰을 들고 계속 태종대 바다를 향해 걸어갔다. 바다를 앞에 두고 남자는 그날 들은 3번의 미안하다는 말을 생각했다. 자신의 딸과 아내를 죽게 만든 운전자로부터 4번째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졌다. 남자는 그대로 바다를 뒤로 한 채 돌아서 왔던 길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그가 택시에서 내렸던 곳에 다다르니 그곳에는 택시가 그대로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슬픔에 공감하고 진정성 있는 위로의 말이 가진 힘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드는 이야기였다. 친절한 그녀의 운수 좋은 날. 제목에서 느껴지는 반어법적인 느낌을 눈치챘을 것이다.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에서처럼 여기서 말하는 운수란 곧 작은 행운과 그걸 무너뜨리는 큰 슬픔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늦은 밤 한 노인이 아파트 단지 내의 화단을 뒤지고 있었다.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가던 진수인은 이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무엇을 찾는지 물어본다. 노인은 작은 나무 명패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 수인은 노인을 도와 함께 그것을 찾아본다. 스마트폰 플래시를 비추며 찾던 중 수희가 그것을 발견하여 노인에게 건네주었다.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진수인은 편의점에 들러 아침 식사로 먹을 삼각김밥을 집어 계산대로 향한다. 그런데 편의점 알바생이 그녀에게 1만원 상품 교환권에 당첨이 되었다며 상품권을 건넸다. 수희는 이런 행운이 처음이라며 너무 기뻐했다. 회사에 출근하니 부장이 핸드폰에 띄운 남자의 사진을 보여주며 소개팅을 주선해 준다고 한다. 부장의 배려로 그날 일찍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간 그녀는 그날 저녁에 약속을 한 소개팅에 가려고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간다. 집을 나가는 중에 아파트 단지 안에서 S전자 유니폼을 입은 한 남자가 공기청정기를 홍보용으로 드린다며 경비실에 맡겨둘 테니 가져가라고 하며 사라진다. 경비실에 찾아가니 경비 아저씨가 아무 때나 찾으러 오라며 다녀오라고 했다. 기쁜 마음으로 소개팅 장소로 가서 소개받은 남자를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남자는 수희에게 마음에 든다며 주말에 정식으로 데이트를 하자고 한다. 수희는 너무 운이 좋은 그날이 신기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중 그녀는 부장에게 온 전화를 받는데 부장은 수희가 새로 생긴 팀의 팀장으로 발령이 되었다며 축하를 전했다. 그런데 전화로 얘기를 하며 걷던 그녀를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가 들이받고 그녀는 바로 숨을 거두게 된다. 그녀의 영혼은 자신의 시신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녀의 혼에게 어제 본 그 노인이 다가온다. 그리고 원래 어제 죽었어야 하는데 도와준 것이 고마워서 하루 더 살게 해주었다고 한다. 하루 동안 그녀에게 일어난 행운들은 사실 행운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소 그녀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착하게 대해주었던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었다. 저승사자의 손을 잡은 그녀의 영혼은 사라져 커다란 강가에서 깨어났다. 이승을 떠나 저승으로 가는 강의 기슭이었다. 그리고 강가에 곧 나룻배가 한 척 나타났다. 그런데 뱃사공이 그녀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했다. 그는 살아생전 205번 버스를 몰던 버스 기사였다. 그리고 그 버스는 그녀가 학창시절 내내 타고 다녔던 그 버스였다. 기사는 항상 반갑고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던 수희에게 감사를 하고 있었다. 그는 수희가 너무 일찍 저승에 왔다며 한참 고민을 하다 신발만 벗어두고 돌아가라며 나머지는 본인이 처리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후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그녀는 눈을 떴다. 그녀의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었고 사람들은 소리쳤다. 살았다 살았어. 평소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살면 결국 다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실감하게 되는 것 같다. 내향적인 홍희. 상담사로 일하는 그녀는 회사에서 착하고 순한 홍희에 대해 이야기해준다. 홍희는 태생적으로 착한 아이 같다. 집에 아픈 어머니를 혼자 부양하며 살고 있는 착한 아이라고 했다. 그녀는 홍희에게 무슨 재미로 사냐고 물었다. 그러자 홍희는 한 가지 사치를 부리는 것이 있다고 답을 했다. 그것은 독특한 쿠폰을 매달 구입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특이한 점은 그 쿠폰은 평생 딱 한 번 쓸 수 있는 쿠폰이란 점이었다. 그러면서 홍희가 보여준 쿠폰은 이런 문장이 써 있었다. 평생 딱 한 번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버스를 세울 수 있는 쿠폰. 황당한 그녀는 홍희에게 이걸 돈을 주고 샀냐고 물어보는데 홍희는 한 달에 한 번 살 정도의 적당한 금액을 주고 샀다고 말한다. 그럼 그동안 사모은 쿠폰을 써본 적이 있냐고 묻자 홍희는 없다고 말한다. 평생 딱 한 번만 쓸 수 있는 쿠폰이라 아까워서 쓸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홍희의 쿠폰은 회사에 소문이 나서 모두가 알게 되었고 사람들은 사놓고 쓰지 않는 홍희에게 아끼지만 말고 좀 쓰면서 살라고 조언을 해준다. 사람들의 말 때문이었을까? 홍희는 사람들이 충고해준 내용에 따라 쿠폰을 하나 사용을 하고 죽었다. 그녀가 사용한 쿠폰은 평생 딱 한 번 고통 없이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쿠폰이었다.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충고라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충고한다며 언어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아닐까? 정작 상대에게 필요한 것은 되도 않는 충고가 아니라 공감이 아닐까?
길지 않은 이야기들을 읽은 후 소설을 읽은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들이다. 개인적으로 김동식 작가님의 소설들은 출퇴근 때 지하철에서 한 편씩 읽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 이야기들이다. 한 편씩 읽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니까.